의사소통 기술, 진정한 청취와 유사 청취. 1. 진정한 청취와 유사 청취. 1. 듣는 동안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듣는 것 이외에 숨겨놓은 또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진정한 청취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청취는 진실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청취이며 나아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것으로 섭취하려는 청취이다.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내용 파악이 힘들고 섭취하려 하지 않으면 간혹 하자가 말하려는 깊은 의미를 놓칠 수도 있다.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에게 훌륭한 점을 찾거나 상대의 이야기를 행복하게 들을 수 있어도 진정한 청취라 하겠다. 거기에 더해 상대가 진심으로 위안을 받고자 할 때는 또한 진실된 공감의 자세로 임하는 것, 진정한 청취의 또 하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열심히 듣고는 있어도 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정한 청취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스스로 진정한 청취로 착각한 유사 청취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화자의 말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만 이 관심이 진정한 청취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청자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화자에게 자랑하여 화자로 하여금 청자를 인정하거나 호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 열심히 듣고는 있지만 무언가 강박에 시달리는 것, 이는 무언가 자기 쪽에 유리 또는 불리를 판단하기 위해 경청하는 일이다. 듣는 심도가 시간에 따라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귀가 쫑긋해지고 아닐 경우는 산만해지는 일, 듣고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청자 자신은 자신이 다음에 내놓을 말을 내밀히 정돈하고 있는 경우, 거절의 구실을 찾으려 할 때 상대의 허술한 점을 기억하여 자신이 그 허점을 활용하려는 의도, 듣고 있는 내내 주변을 살피는 행위, 이는 청자 자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화자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상황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에 가깝다. 잘 들어주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열심히 들어주는 일, 이것은 위장에 속한다. 화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면의 차관, 그러한 면을 자신의 인품, 평가 고득점 전략에 활용하려는 의도이다. 진정한 청취를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채점, 누가 누구보다 월등하다. 그 월등은 그 어떤 것에서 비롯되었다. 저 사람은 말만 화려할 뿐 속내는 엉망이다 등. 비교, 채점 금지와 함께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고생은 누가 더 하는데 옆집 사람은 그렇지 않던데 누구와 비교가 된다는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상하게 되어 다음 의사소통에서 장애가 생긴다. 마음 읽기. 화자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자는 그의 눈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 잠시면 괜찮지만 그 빤히 보는 눈에 무언가 화자 자신의 의중을 간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저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말은 내가 어제 잘못한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인가? 등 이렇게 마음을 읽는데 주의를 기울이면 잘 들을 수 없으며 마음을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하게 된다. 말할 준비. 화자의 말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화자가 말을 끝낸 다음 자신이 말할 것을 예비하는 일, 이는 화자의 말을 이미 무시하기로 생각한 것과 같다. 중요한 관심사는 자신이 말할 것을 미리 각본을 짜며 화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일부분 관심사만 듣기. 자신의 관심사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화자가 이야기할 때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만 기다리는 경우다. 관심사가 나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은 그저 귀를 스쳐가고 관심사가 나오면 잠시 경청하다가 관심사가 사라지면 자신만의 생각으로 넘어간다. 판단. 말을 다 듣기 전에 또는 성급하게 판단부터 해버리면
다음에는 그 판단에 의거해서 듣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듣기 어렵다. 또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고 느끼거나 반사적으로 말하는 중간에 반응하거나 대응하게 되기 쉽다. 충고. 화자가 말을 할 때 깔보듯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다가 화자의 말과 동떨어진 말들로 화자 앞에 위험을 부리려는 경우도 있다. 그래, 잘 들었어. 하지만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 보라고, 자네가 하는 브리핑은 항상 늘어지잖아. 의사소통 기술, 진정한 청취와 유사 청취. 진정한 청취와 유사 청취. 2. 선입관. 상대를 알아보기도 전에 그의 상태를 지레 짐작하여 대하는 일. 선입관은 말 자체로서도 좀 부정적인 말이다. 화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은 화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화자의 말로 인해 청자 자신이 또한 고통스러워하게도 된다. 선입관은 대화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게도 한다. 선입관은 화자의 말 내용을 가격화할 뿐 아니라 청자의 공격성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다른 연상. 연상은 참 좋은 기능이다. 잊었던 것을 잘 정돈하게 하여주고 미래에 대한 계획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기도 한다. 화자가 말할 때도 관련된 것을 연상하며 들으면 더욱 진지해지고 대답을 할 때도 좀 더 좋은 대답이 나오며 그로 인해 말해준 화자는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연상 중에도 화자가 말하는 것과 거리가 먼, 즉 화자의 입장과 다른 딴 생각을 하게 되면 화자가 당혹스러워할 경우가 생긴다.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걱정거리가 많으면 이런 문제가 잘 생기므로 힘을 들여 정성을 다해 듣도록 해야 된다. 화자가 자신의 투자관에 대해 한동안 열변을 토했다. 그 긴 시간이 지루한 나머지 청자는 그와 관련하여 자기 책상에 두고 온 지갑을 생각하였다. 그 지갑에는 얼마나 남아있으며 심지어는 누가 그것을 집어가지나 않을까 걱정한 것이다. 어때요? 제 투자 성향이 옳지 않은가요? 네. 청자는 갑자기 들어온 투자 성향 관련 질문에 대응하기가 힘들다. 화자는 내심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 사람은 항상 산만해. 아니면 내 말을 시답지 않게 생각하거나. 말싸움. 화자가 말을 끝내고 이어 청자가 의견을 이야기하는 등의 방식에서는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말싸움은 잘 일지 않는다. 말싸움은 상대가 말을 맺기도 전에 끊고 들어가서 자신의 의견을 낼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상대가 또 그에 반발할 때 일어난다. 끊고 들어가서 하는 말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일 때는 그 싸움이 더 커질 것이다. 토론에서 말싸움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상대의 의견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사회자의 지침을 무시하고 쳐들어가며 그의 공격을 받은 상대는 사회자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하려 나선다. 사회자가 없는 자리일 경우 말싸움이 일면 누가 제압할 수 있을까? 반대에 반대가 꼬리를 물고 서로 발언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언성이 높아지며 처음 의도했던 말의 주제는 사라지고 중심 없는 감정들만이 난무한다. 자기 비하 또는 자기 학대적인 내용 때문에 말싸움이 일기도 한다. 그런 말씀 마셔요. 나는 당신 팔꿈치도 못 따라가니까. 아무리 자기 비하를 하여도 이는 상대를 존경하여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대화를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참담한 자기 비하적인 말은 듣는 화자로 하여금 어이없도록 만든다. 자기 비하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만족감이 들지 몰라도 상대로 하여금 더 이상 이야기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할 말 없군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했던 건데요. 고집부리기, 자신이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굽히지 않는 것. 정의로운 내용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다소 틀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공격이 두려워 미리 쳐둔 자기 방어벽으로 보일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중심 이탈하기. 사장님,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보네요. 저나 사장님이나 술 좋아해서 탈이야. 하하하. 화자가 열심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청자가 지루했던 나머지 이야기 중심을 벗어난 이야기로 웃음 짓고 만다. 분위기를 일신해보고자 한 좋은 의도였는지 모르나 화자는 멍해지고 만다.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는 이야기를 가볍게 여겨 가벼운 농담을 건네는 것이다. 화자는 속된 말로 힘이 세게 된다. 그나마 이건 용서한다 치자. 이제 딴 얘기하죠. 열심히 이야기 중심을 지켜가던 화자는 청자를 의심하게 된다. 내 말을 들을 의사가 있는 것인지 날 깔보고 있는지. 빈말로 축혀올리기.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맞아. 맞는다기보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게요, 맞아요. 물론 나도 알아요. 화자는 청자가 축하올리는 것을 고마워하면서도 꺼림칙하다. 정도가 너무 강하고 빈번한 것이다. 제어를 해보려 하지만 그럼에도 청자는 계속 화자를 축하올리기 바쁘다. 화자는 이제 축하올리는 것에 질릴지도 모른다. 화자는 정작 축하올리는 것보다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니까.